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최근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 등지의 하나둘 생산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에 화답해서 미국의 추가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는 소식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TSMC가 그럼 대만을 떠나려는 건지 탈대만화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SMC의 계획은 뭔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뜩이나 대만이 지진도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보면 지정학적인 이런 위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TSMC가 떠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또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박사님? TSMC가 대만을 떠나려는 걸까요? 네, 요즘 대만 신문과 방송을 보면 대만 사람들의 걱정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아, 대만 안에서도 그런 걱정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대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고 결국은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지금 라이칭더 신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이 이제 다가오거든요. 5월 달인데 사실 라이칭더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더랬습니다. 이 민진당 독립 세력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대만의 오판이다. 대만 국민들이 스스로 파멸을 택했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 TSMC가 미국에 또 일본에 계속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동안 대만을 지켜왔던 게 사실은 TSMC인데 대만 반도체 회사인데 TSMC 너마저 떠나버리고 나면 누가 대만을 지키느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만에서 해외 이민 또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TSMC를 따라서 공장의 본사를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 제2국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러시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간다고요? 대만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TSMC라는 절대적인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미국, 일본, 유럽 입장에서 TSMC가 없으면 당장의 반도체 생산이 안 돼요. 설계는 미국이 하지만 그 고난도 설계를 생산해 줄 곳이 사실상 TSMC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세가 대만을 침공하면 바로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라도 외국이 대만을 막아줬다. 사실 대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외교관계도 거의 10개 나라 정도 외에는 외교관계를 막 맺고 있지도 못하고 중국의 압박은 가중되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특히 최근에 중국이 홍콩을 사실상 접수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은 대만이다. 이런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TSMC 너마저 나가는 거냐? 지금 이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만 사람들의 공포가 대단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사님? 대만을 떠나려는 게 맞아요, TSMC가? 자, 그 대목과 관련해서 TSMC의 속내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정부, 대만의 민진당 정부가 또 대만의 그 TSMC CEO 그 모리스 창의 후계자 있고 현재 실세인 웨이즈자 CEO가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TSMC 절대로 대만 떠나지 않는다. 탈대만화하지 않는다. 저게 2022년 얘기긴 한데 여전히 유효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애리조나 공장 이게 바로 미국에 최초로 공장을 진출했을 때 한 얘기인데 대만 언론들은 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합보라는 보도,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사인데요. 이 연합보의 보도에서 여기는 말하는 신문이라는 것은 중국어로 신원이라고 그러면 뉴스페이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신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뉴스망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흐름인데요. 하나는 TSMC가 애리조나주에 만드는 여러 개의 공장들
그것은 2나노, 가장 앞선 것이 2나노다. 대부분은 4나노. 그리고 최신의 것이 2나노다. 그런데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동안에 대만의 공장을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또 대만의 공장을 안 짓는 게 아니라 같은 기간 대만에서도 1나노 공정에 가능한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한다. 그래서 땅 부지, 허가 신청까지 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나노와 1나노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1나노 차이 아닙니다. 원래 20나노에서 10나노 이렇게 줄어드는데 5년 걸린다고 그러면 10나노에서 5나노까지 가는 데는 10년 걸리고 5나노에서 1나노까지 가는 데는 2나노까지 가는 데는 20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정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오래 걸리는 거네요. 점점 오래 걸리고 2나노와 1나노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만 연합신원망의 보도에 따르면 TSMC가 미국에 짓는 것은 중급 컴퓨터 반도체 공장이고 최고 에센스는 대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랑 그러니까 자국 안이랑 국가 밖으로 가는 게 투트랙으로 이제 전략을 쓴다는 거네요. 예, 핵심은 투트랙인데 대만에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거는 다 대만에 짓는다. 그러니까 국민들 안심하시라. 걱정하지 마라. 그만큼 TSMC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만에 지금 동요가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만 정부와 TSMC가 절대로 대만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그만큼 이것은 대만 사회에서 TSMC가 갖는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또 TSMC가 미국이나 대만으로 공장 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호국신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대만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라고 TSMC가 이제 별칭이 있잖아요. 대만 가보셨죠? 대만을 저도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요. 그래서 대만의 산에도 가보셨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대만 시총이 한국 시총보다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대만 여행 갔을 때는 그 정도는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만이 자그마한 나라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국토의 면적만 보고 보면 경상남북도 합한 정도. 그런데 그 대만의 시가총액, 대만 정시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격차가 한국의 코스피가 블룸버그 통신의 똑같은 기준으로 한 비교에 따르면 우리 코스피는 1조 8,770억 달러인데 대만의 자취한 이거를 우리말로 그냥 번하면 가권지수라고 그러는데 가권지수. 예, 가권지수. 그건 우리가 중국어를 읽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자취엔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취엔이 우리 코스피 같은 곳인데 여기서 2조 2,520억 달러. 그러니까 무려 3,750억 달러의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21년 만에 최대 격차라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그 격차가 바로 TSMC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죠. 1분기 실적 한번 보시죠. 1분기에 삼성전자 931%나 늘어났다. 한 게 6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만 TSMC는 16.5%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것이죠. 그런데 그 분기 이익이 25조 600억 달러예요. 우리 삼성전자가 6조씩 4분기를 얻는다면 4,6이 24. 그러니까 1년 계속 번 돈을 TSMC는 한 분기에 다 번다. 시체 말로 게임이 안 되네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거의 영업이익이 없었거든요. TSMC는 지난해에도 저 정도로 불경기에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또 하나 차이는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전도 있잖아요. 가전도 하고 있고. 스마트폰. 근데 TSMC는 반도체만 합니다. 그것도 설계도 안 하고 하청만 하는데 하청만 해서 삼성전자의 4배 정도 수익을 본다. 엄청난 거죠. 자, 대만의 시총 상위 기업 한번 보면요. 10개 중에 6개가 반도체 관련입니다. TSMC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TSMC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아주 풍성하게 있어서 거기는 미디어텍 같은 이런 패블리스 회사들 뭐 등등 회사들이 전부 상위권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사람들은 이 TSMC가 나라를 지킨다. 호국신산이다. 자, 대만에 가면 왼쪽은 평지지만 오른쪽에 아주 큰 산악지대가 있어요. 그 산의 높이가
해발 3,5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히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죠. 그런데 이제 그 대만의 아리산의 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리산 디꾸냥 하는 이런 노래 부르신 거예요, 박사님? 예. 그런 어떤 민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리산이 말이죠. 외적이 침입했을 때 아리산에 들어가니까 다 살았더라.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이쁜 처녀가 있어서 내 인생도 폈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지켜준다. 근데 그 산이 전설장의 아리산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TSMC 산이구나. 뭐 그런 어떤 그야말로 절대 신앙으로까지 올라선 거죠. 자, 이 대목은 왜 TSMC가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걱정, 한국이라고 없을까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있죠. 이제 조만간 보조금 발표도 날 거잖아요. 네,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날 텐데 보조금 이제 좀 더 받으려고 더 많은 회사가 또 투자를 더 할 거거든요. 그럼 한국은 혹시 공동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에서 추가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데 추가 투자 규모는 270억 달러고 모두 합하면 약 600억 달러 정도를 44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60조 정도를 투자하는데 보조금이 약 60억 정도 되니까 뭐 투자액의 15% 정도는 보조금으로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보조금 믿기에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은 혹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TSMC나 인텔이 미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가져서 미국에서 바로 현지 생산을 하게 되면 현지 팹리스와의 계약 관계를 생각해서 삼성전자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만처럼 아주 핵심 전략 산업은 대만에 남겨놓는 이런 전략이 삼성전자에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삼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성도 최첨단 에센스는 한국에 남겨두고 있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가나요? 이번에 계획이 아직까지 새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그걸 없죠. 봐야겠군요. 그래서 TSMC를 보면서 TSMC 사례가 널 보고 삼성도 좀 이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핵심 기술이 한국에 있음으로써 한국의 경제 안보를 지켜주고 또 한국의 GDP를 지켜준다. 이런 점도 동시에 감안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뭐 사실은 다 이유가 있이 주는 거잖아요. 뭐 게으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미국으로 가면 인건비도 높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투자가 제한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점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죠. 지금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국빈 만찬에 미일 양국 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총 출동해서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이제 만찬 명단을 보니까 저희가 알만한 뭐 미국, 일본 기업인들 명단은 다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재계의 실력자 CEO들이 전부 백악관으로 다 몰린 그런 지금 분위기인데요. 현재 일부 몇 사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미일 정상회담 기시다와 바이든 만찬 모임에 함께 자리를 한 사람, 미국 측에서 팀 쿡 애플 CEO, 또 아마존의 베이조스, 마이크론 대표, 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JP 모간, 월가의 황제죠. 제이미 다이먼, 그다음에 블랙락, 레리 펑크, 블랙스톤, 특히 블랙락과 블랙스톤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후원 기업입니다. 그 블랙락, 블랙스톤 출신들이 지금 경제 관료가 제일 많아요.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 저분이 반도체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ARM을 소유하고 있는 손정희 회장, 파나소닉의 메건 리, 일본 상위를 대표한 고바야시 겐, 또 라쿠텐의 히로시 대표 이런 분들이 총 출동해서 이게 기시다와 바이든 회담인지 미일 재계 총수회담인지를 혼동케 하는 그런 미국과 일본의 경제계 내 어떤 이 모임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가면 다 청구서가 사실 뒤에는 있잖아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닐 거고 뭐 투자 보따리를 더 내놓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크게 투자한다고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번 그 만찬장
만찬 행사에 처음 같은 시간에 구글이 중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구글 하면 현재 그 구글의 검색망 또는 유튜버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겠다. 그게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하와이를 연결하고 또 일본과 괌을 연결하는 이런 타이헤이망인데요. 전액 자금을 구글이 되겠다. 구글은 남쪽으로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계의 인터넷망을 구글이 일본과 함께 장악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요. AI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연구소를 만들기로 한 이 발표도 나왔는데 여기는 엔비디아, 아마존, 암이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영국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해서 일본에다가 AI 공동 연구소를 만든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인공지능 1등 주자.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일본에 거대하게 만든다. 그 밖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봇 공학, 그 밖에 라피드스와 IBM이 일본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만들어준다. 나아가서는 핵융합, 또 달 날아가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여기도 같이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8개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박사님 뭐예요? 왜 이렇게 미국이 이제 역대급으로 최첨단 기술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100년 전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영국이 동맹을 맺었고 특히 경제 협력을 많이 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확실하게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고급 기술을 절대 중국에 줄 수 없고 고급 공급 기술망은 미국과 일본이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 특히 IBM과 일본의 라피드스의 협력 같은 데는 미국 정부가 또 후원금을 돼요. 그러니까 AI 자금이라든지 또는 구글의 해저 케이블망이 그냥 민간 차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사실 미일 간의 경제 동맹, 기술 동맹에 굉장히 그 큰 발전이 있다. 특히 이번에 무기를 공동 개발한다. 오커스 필러 2에 들어간다 이러면 그 무기가 바로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 소식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심지어는 오픈 AI 올트만 한국에 몇 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제휴를 하나 했더만. 일본에 지사 세운다면서요? 아시아 본부를 거기다 세우면 결국 오픈 AI 생성 AI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메인스트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더 AI나 기술 협력에 좀 뭐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이 안보 경제적 관점에서 좀 소외가 될까요? 소외되는 거 아니죠. 한국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한국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만 공장까지 뜯어다가 일본에서 뭐 뜯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금의 일부를 가져다가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세우는 기술 개발을 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한국과 경합 관계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좀 여러 가지 합종 연행을 여러 가지 이 기술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연합군을 잘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여러 가지 회사들과 좀 그 입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부터 우주기술, 핵융합, 해저 케이블까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될 분야도 이만큼 늘어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